제가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가 했던 말을 완전히 거짓말을 새빨갛게 왜곡해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정확하게 시기 봤으니까. 제 정확한 어딩을 보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짓말 그렇지 하세요. 않습니다. 저는 다 이런 것들 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께 저 여쭙겠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누가 총선 승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가 기준이다. 그건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내년에 총선 지휘를 못할 겁니다. 아마도 혁신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비대위원장이 이 총선을 치를 텐데요. 근데 저는 불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선거 때 우리가 관악갑이나 부천소사 이런 지역구 후보들이 연이어서 부적절한 발언 막말해서 우리 당에 큰 타격을 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런 것도 타격 중에 하나였죠. 예. 그래서 30석까지 날아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만 해도 사실 김기현 후보께서 총선을 지휘하시겠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이 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탄핵은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대통령께 탄핵 사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공천 상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징역 2년 선고받은 일이 있는데도 이런 말을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인이 부패해도 공천을 받지만 음주운전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거는 중도층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쏟아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1년이 남은 총선을 지휘를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세요? 제가 언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더 심각한 범죄가 성범죄라고 했죠. 음주운전 해도 공천 준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세요? 또 대통령, 아니, 제가 있습니다. 30시간 주세요. 제가 말한 어디를 정확하게 보세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다 그랬습니까? 의견을 듣겠다 그랬죠. 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세요? 제가 또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과거에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탄핵을 겪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다시는 되새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당이 안정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걸 제가 했던 말을 완전히 거짓말을 새빨갛게 왜곡해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정확하게 시기 봤으니까. 제 정확한 어딩을 보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짓말 그렇지 하세요. 않습니다. 저는 다 이런 것들 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은 그대로 다 나와 검증된 있습니다. 내용들입니다. 언론을 보시면 지금 당장 지금 언론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언론 보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반복하는 불안한 후보로는 총선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에서 말씀하시네요. 사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말 하세요. 참나. 김 후보께서 일요일 날 도봉구 당협에서 그때 저도 갔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구 감독이 선수 포지션만 정하고 지휘하는 게 감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독은 지휘해야죠. 포지션 정하고. 예. 근데 제가 히딩크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월드컵 4강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축구협회 눈치를 안 보고 정말 선수가 실력이 있는가 그 실력만 보고 실력대로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4강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를 월드컵 4강까지 올렸던 그런 큰 무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돼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4강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공천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했다는 총선 지휘 경험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총선 지휘 경험 있으신 분은 저하고 황교안 전 대표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30초 정도 드릴게요. 이 안철수 후보께서는
2014년에 광주시장 측근 밀실 공천해가지고 지금 답이 아닌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선수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를 못해가지고 측근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에서 선거를 완전히 망쳤고요. 2018년에도 아주 송파하고 노원에 측근 밀실 공천을 하려 그러다 그때 99% 그 당 후보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들을 막 내세우고 측근 밀실 공천 하셨던 분이 제가 누구 실력 있는 사람이 잘 알아서 평가할 수 있는 제가 하겠다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큰 무대 경험 하시고 다 실패했잖아요. 뭐 수도권에 가장 경쟁력이 있으다 그러시는데 수도권에서 보니까 두 명밖에 당선 안 됐더만요. 3기 미래 최대의 크기의 정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수도권에서 두 명밖에 안 됐고요. 그 당 망하는데 4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당 4년 만에 망했잖아요. 제가 황교안 대표 전 대표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황교안 대표님이 국무총리 2년 정도 하셨죠. 근데 2016년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공직자의 도덕성은 국민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솔직하게 정말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같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공정함이 우리 신뢰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가장 큰 문제가 부패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황 후보님 생각하시는 부분, 저랑도 같은 부분이 있으시고, 아마도 이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체화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패도가 세계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2 정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최고의 선진국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신자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하느님도 부패는 싫어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먼저 김기현 의원께 말씀드리면 지난번 토론회 때 장지원 의원이 중요한 연대의 대상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지원 의원께서 작년 12월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반대로 민심이 당심이 되어야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 된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장재원 의원 발언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뜻을 조금 곱게 하신 것 같아 보이고요. 우리 당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 합쳐서 당원들의 마음도 합치고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합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내부적으로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심, 당심, 민심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이죠. 그거 말할 것이 뭐 더 있겠습니까? 네, 민심이 가장 중요하죠. 민심과 당심이 다르면 민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재원 의원이 틀렸다고 그렇게 왜 말을 안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 내부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막 생기니 그래서 당이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우리가 마음을 맞춰보자라고 해서 그 의미로 발언한 것이니까 그걸 틀렸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연대를 했다면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권리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보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급하게 불러다가 사진 찍는 게 무슨 연대인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차례 언론 통해서 보면서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기회를 주셨는데요. 안철수 후보께서 나경원 전 대표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학폭 피해자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나경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이라고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학폭 피해자인 것처럼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나경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50명의 초선 의원이 연판장을 돌린 예가 지금 있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한 질문이 내용이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을 지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는 걸 가지고서
그에 대한 제가 가해를 했다고 얘기하시니 아니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가해를 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가담을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가 직접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경원 의원하고 말씀도 충분하게 하시지 공감을 않았죠. 나눠서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춘 것인데 그걸 나경원 의원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해가지고 학폭 피해자라 그러시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가해 행위죠. 아마 보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다음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저는 이 세 분께 시간 별로 없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4일 날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으로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중대범죄로 재보궐선거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걸 지금까지는 그냥 하다 말다 그랬는데 당헌에 명시하자. 두 번째는 만약에 공천하게 되면 재보궐선거 비용을 그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소속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부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정당 국고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환수하자고 생각했는데 세 분 뭐 10초씩 들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너무 좋은 얘기신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얘기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현 의원. 미국 고천사에 답변하래요. 열심히 좋은 제도는 열심히 우리가 논의해서 도입해야죠. 예. 이건 좋은 아이디어를 사회자 냈다고 직권으로 한 생각합니다. 10초 정도 더 드릴까요? 황 후보께서? 괜찮습니까? 예,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좋고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뭐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 이 법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자 직권으로 10초를 더 드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